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특사단의 방북 성과 등을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회동에 처음으로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북 정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고 또 임종석 실장과는 미투로 뼈있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주요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홍준표 대표 간다 안 간다 조건 있다 했지만 처음으로 청와대 회동에 참석을 했죠? 네, 그렇죠. 이제 그동안 지난해 2번 거부했었는데 3~4번을 거부하면 굉장히 그 수권 야당 그다음에 대환 야당이 지향하는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느냐 이런 비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한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저께 모여가지고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러는데 입장은 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이 남북 문제에 대한 어찌 보면 진보 쪽 보수 쪽의 이러한 두 날개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는 데서 다행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참석한 이유는 그 한국당이 안보 정당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외교안보 문제에서 이 남북 관계라든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든 비판의 목소리든 뭐든 간에 우려의 목소리든 그런 거를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런 거를 안 하면 보수층의 어떤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오찬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오찬이 시작되기 전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와 임종석 비서실장 간의 어떤 그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던 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얘기를 홍준표 대표가 꺼냅니다.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설마요 하고 받아 넘겼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최근에 미투가 이제 주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 정치권들이 거명이 되는 것을 빗대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투에 무사한 거 보니 다행입니다라고 임종석 실장 면전에다 대고 얘기했더니 임종석 실장도 가만히 안 있었죠. 아니 대표님도 무사하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거야 서로 농담이라고 하지만 첫 번째 거는 사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면전에서 카메라 다 있는 데서 임종석이 기획했다더라. 요거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이거 농담이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면서 수습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농담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농담을 던진다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잖아요. 대통령을 진짜 처음으로 만나러 가서 청와대 간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농담을 던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농담이 아니라 만약에 농담이었다 그래도 이 미투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의도된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고도의 의도된 발언이다. 왜냐하면 이른바 요즘 나오는 것처럼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걸 공작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도 있었고 미투 운동을 이른바 이제 이념적인 색깔로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좌파들이 많이 걸려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 다음에 사실은 86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출마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86세대들한테 이른바 이제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략들을 계속 추구를 해왔었는데 이게 청와대 가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노렸던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투 자체를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부적절하고 그리고 저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도 저는 부적절한 것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안보 문제를 위주로 얘기를 한 자리였고요. 이 안보 문제, 특히 남북관계 문제를 놓고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신경전도 팽팽했습니다. 역시 관련 내용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시간 벌기 회담으로 판명 난다면 대안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홍준표 대표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상당한 신경전이 느껴지고 있어요. 네, 어저께 보면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도 작심하고
이 대북 특사단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성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 이게 어저께 성과라 그러지만 그거는 북한의 시간 벌기 아니냐. 결국에는 북한이 핵 개발 완성과 그리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 벌기에 이렇게 해주는 셈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요. 또 이번 건은 과거에 2005년에 9.19 합의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핵화 로드맵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비판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조건부 비핵화를 한 게 이런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개장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문정인 특보에 예. 경지를 요구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니까 계속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진짜 홍 대표는 대안을 갖고 지금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어저께 문 대통령께서는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문 대통령은 굉장히 어저께 어떻든 진보와 보수의 두 날개의 목소리를 다 수렴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 남북 정상회담을 4월에 연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6월 지방선거 안 그래도 좀 신경 쓰이는데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 이걸 갖고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4월로 시기를 결정했느냐 이 부분을 또 홍준표 대표가 따지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4월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 쪽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면요.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이 왜 만납니까? 어떤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마련해가는 과정을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 모습을 보면은 결론 이미 다 내려놨어요. 남북 대화는 이거 시간 벌기용입니다. 결론 내리고 난 다음에 그거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이거는 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절한 방식도 아니고 생산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4월로 결정하는 부분은 저는 골든타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월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살려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둘째로는 당장 이제 키 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재의 어떤 남북 간의 화해 물길을 계속 물꼬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인가라고 봤을 때 예. 최적의 시기로 남북 간의 4월 말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여야 대표 만난 얘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미투 운동 얘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만 일단 한 사람이 더 나왔어요. 네, 추가 피해자가 또 나왔죠. 그래서 예. 처음에 그 김지은 씨가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들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안희정 지사 측근에서는 추가 피해자는 없다라는 이제 해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저께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김지은 씨는 수행비서였는데 이번에는 안희정 씨의 대권과 관련한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거기 직원이라고 연구소 하더라고요. 직원인데 예. 최근 한 1년여 동안에 성폭행과 성추행 합쳐서 한 7번인데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지위가 버겁다라고 하소연을 하거나 맥주를 사오라면서 호텔로 불러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라고 하고요. 이 두 번째 문장은 김지은 씨 얘기랑 똑같습니다. 안 전 지사가 절대적 지위에 있어서 오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저게 바로 이제 윗사람의 위계에 의한 그렇죠. 간음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런 거로 이제 고소가 이루어지고 이제 또 그런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제 하여튼 설명을 들어보면 한 저렇게 해서 연구 싱크탱크에 있는 여직원을 오라고 하고 또 그 전에 이제 김지은 씨 같은 경우 수행비서 이렇게 오라고 하면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갔을 때 그거를 거부할 경우에 바로 뒷날 하루 이틀 만에 거기서 소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상당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로 보는데 어떻든 이번에 추가 피해가 나옴으로 인해서 첫 번째 것도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주었습니다마는 예. 충격은 대권 주자 차기 대권 주자 지도에서 거의 선두 주자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2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충격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그동안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분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또 그랬기 때문에 진짜 2차 피해자로 말고 또 3차 피해자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도 나올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다니까 과연 여기서 어떠한 식으로 이런 거를 사죄를 당연히 할 겁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할지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활동을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늘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안희정 전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이 미투를 한 내용 전체가 100% 맞다고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력 대선 주자이자 현직 충남지사라고 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더 좋은 민주연구소라든가 이런 싱크탱크나 아니면 자기 수행비서랑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만한 상황이고요.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안희정 지사가 본인 스스로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그 정치 생활을 끝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이거 성폭력 아니다. 합의에 의한 거다. 이렇게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사람이 또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일단 두 사람의 피해자의 어떤 주장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개인 간의 느낌은 다를 수도 있겠다. 그거에 대해서 안 전 지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다만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그동안의 정치인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오늘 나오는 기자회견은 정치인으로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나와서 그동안에 사랑을 줬던 국민들한테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려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요. 법률적인 측면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그건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른 것보다요. 저 성폭행이 있었던 시기가 네. 본인이 충남지사 겸 네. 대선 운동을 한참 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점에서 그러니까 낮에는 선거 운동하고 밤에는 성폭행하고. 네, 그런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바로 이중성. 그러니까 소위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또 이렇게 젊은했을 때 당신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정직성과 진실성을 아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말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하고 이러한 행동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말하고 실천하지 않은 걸 비판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정반대의 이중적인 이런 모습의 얼굴을 보게 되면 더욱 그런 게 되는 것이고 이러므로 해서 안희정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수 있는 건데 어떻든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뭐 사죄하고 뭐 계속 속죄하겠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만은 지난번에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입장을 밝혔을 때 정치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정치 활동의 잠정 중단이냐? 그럼 완전한 영원한 정계의 은퇴를 뜻하는 거냐라는 아마 질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저는 안희정 지사가 정확하게 정계의 은퇴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앞으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 그거로서 또 그렇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악재가 터졌고 결국 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그 같이 있던 사진까지 내렸다고 하잖아요. 네, 선거운동도 중단하고. 예, 충남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아직 전체 지방선거 판 자체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직도 석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어떤 양상들이 만들어질지는 대략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일단 정치권에서 진짜 이 성추문과 관련해서 후보 자격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보 보수 떠나서 이건 뭐 이념의 문제를 떠나는 문제이고요.
그러지 않아도 뭐 각 당에서 성추문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뭐 성범죄 전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공천 심사에서 걸러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공천 심사 신청한 사람 숫자까지만 해도 10,000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예. 이 사람들 과연 이 짧은 기간에 다 걸러낼 수 있을까? 이게 또 의문이고요. 또 이 선거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한 선거 운동도 필요하지만 네거티브한 선거도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게 현실이고요. 예. 어쩌면 선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선택하는 후보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선택하기 싫은 사람을 제외하는 예. 그런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네거티브전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저는 미투 운동이 지금 선거가 지금 한 석 달 남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제가 한 3, 4일 전만 해도 이번 지방선거 현재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남북 관계와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미투 운동이 계속 이제 떠오르면서 이게 안희정 지사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저께는 정봉주 전 의원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러한 미투 운동이 이렇게 불똥이 튄 게 앞으로는 진짜 여야 또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선거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 그러나 여야 모두가 이제 후보를 제대로 이런 성 문제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가지고 후보를 제대로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도 지금 서울시장 나오려고 기자회견 한다고 했다가 바로 취소 연기를 했잖아요. 네. 아직 뭐 서울시장에 대한 입장은 안 밝힌 거고요.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저께 의혹 제기만으로 저는 출마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의혹 제기만으로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안희정 지사하고 달리 정봉주 의원은 그거를 지금 사실이 아니고 소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이거를 폭로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직 기자거든요. 예. 현직 기자인데 대학생 시절에 정봉주 전 의원의 강연회 갔다가 알게 돼가지고 해서 좀 친해진 사이였는데 호텔로 불러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2011년 말에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구속되기 전에 좀 꼭 만나자 해가지고 호텔로 불러내서 거기서 소위 껴안고 이제 소위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뛰쳐나왔다 이런 건데, 근데 이번에 왜 그럼 그 기자가 지금이야 폭로를 했느냐 이렇게 대해서 했더니 미투 운동 벌어진 것도 있지만 이런 분이 서울시장을 만에 하나 될 경우에 얼마나 많은 추가 피해자들이 나왔을까를 우려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폭로를 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부인하는 거로 지금까지 어저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계속 부인이 통할지. 근데 그 기자가 쓴 게 보면은 그 수기처럼 쓴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썼거든요. 근데 기자가 뭐 자세한 내용을 거짓된 내용으로 쓰기가 쉽지 않을 거로 좀 보입니다. 예, 사실 정봉주 의원은 지난해 유일하게 정치인 중에 특별 사면을 됐고 올해 이제 다시 본인의 곧 소환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뜨는 정치인이었는데 뜨기도 전에 갑자기 이런 악재를 만났어요. 방금 전에 사면 얘기도 하셨지만 사면은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정봉주 의원을 그러니까 전 의원을 사면을 해줬는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건 대통령한테도 사실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아하. 만약에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를 강행한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당 공천 심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출마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또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큰 프레임이 될 겁니다. 프레임이 되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의 책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자칫 진영 논리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미투 운동을 봐서는 안 될 겁니다.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여야로 이 문제를 따져볼 게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